옛날에 한 시골에 밥이라는 착한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산책을 하시는데 산책길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울타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밥 아저씨는 그 울타리를 그냥 싹 치웠죠. 아무 쓸모없는 울타리인 줄 알고 치웠는데 이게 나중에 큰일이 납니다. 몇 달 뒤에 마을의 젖소 50마리가 굶어 죽습니다. 알고 보니까 밥 아저씨가 치운 울타리는 양떼와 소떼 목장을 이제 분리하는 오래된 울타리였고,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이제 양들이 넘어가서 소들이 먹어야 될 풀까지 다 먹어치워 버려서 젖소들이 말라 죽어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함부로 기존 질서를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교훈이 있죠.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체스터튼의 울타리라는 비유입니다. 영국 작가이자 사상가인 체스터튼의 비유인데요. 이분이 쓰신 에세이에 담긴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개혁을 논할 때 무슨 쓸모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면 안 된다. 그 용도를 정확히 알고 왜 필요했는지 알아야 없앨 수 있다는 게 이 체스터튼의 울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죠. 개혁을 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 보수주의 사상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18세기 때 프랑스 혁명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보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 이분이 사회제도를 그렇게 졸속으로 없애버리면 안 된다, 100년 동안 걸쳐서 쌓아 올린 것을 30분 만에 격분과 광기로 허물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경계, 기존 전통, 기존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개혁은 필요한데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신중하고 숙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있죠. 아주 실패한 사례죠. 일단 공산주의라는 자체부터가 조금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바꾼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사회를 아예 갈아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든 제도죠. 그래서 그런 체제 위에서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까지 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제4회 운동, 그리고 토법고로가 이때 생겼죠. 마오쩌둥이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하니까 그 한마디로 중국에 있는 참새는 다 사라졌다. 참새, 쥐, 파리, 모기를 절멸시켜라가 이제 제4회 운동입니다. 4개를 다 없애라. 그리고 토법고로는 공장에서 쇠를 원래 찍어내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통적인 기술로 강철을 직접 생산하자. 그래서 중국 영화 인생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며칠을 밤을 새고, 왜냐면 이 보급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기들도 잠을 못 자고 막 숟가락 젓가락 다 모아가지고 요따만한 총알에 쓰일 강철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무기로 쓰이지도 못하죠. 이렇게 마오쩌둥은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인 수준을 20년 이상 퇴보시켰다고 평가를 합니다. 엉망인 거죠 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기근이 발생해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하나가 없어진 거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금주법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었죠. 도덕적으로 술은 좋지 않은 거니까 술을 금지해라. 그러면 술에 의한 범죄도 사라지고 술 때문에 일 안 해서 가난한 것도 사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헌법까지 수정해가지고 술을 판매하고 소비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실까요? 술을 몰래 판매하고 몰래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누굴까요? 마피아들이나 범죄 조직이죠. 그래서 마피아나 범죄 조직이 경제력을 갖게 되고 엄청나게 커지면서 오히려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주법이 철회가 되죠. 이것도 좀 급진적인 개혁이 낳는 부작용 같은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는 쥐꼬리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했었다고 들었는데, 위생에 쥐가 나쁘기 때문에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쥐꼬리 하나당 뭐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쥐를 몰래 가져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꼬리만 떼서 팔아버리는, 그럼 오히려 쥐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더러워졌다 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이 많죠. 기존의 법칙과 전통을 준수해야 된다, 웬만하면.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울타리가 왜 있었고 용도가 뭐고 지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사람은 지나갈 수 있지만 소랑 양은 지나다닐 수 없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체스터튼의 울타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관습이나 규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개혁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선보일 때 터치펜을 넣지 않고 우리는 모두 훌륭한 터치펜을 가지고 태어난다. 바로 손가락 2개다. 손가락 2개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혁신을 선보이죠. 그 나중에는 물리 버튼을 없앤 것도 아이폰이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발사하고 그걸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로켓을 재사용함으로써 이 발사 비용을 엄청 절감을 한 거죠. 이 예는 조금 이상한 예일 수도 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저는 좀 야근을 많이 안 한 편입니다. 동기들은 맨날 야근을 하는데 저는 항상 좀 칼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하는 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기존의 업무를 다 익히고 그 업무들이 왜 필요한지, 누구한테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업무는 다 쳐내버렸습니다. 본사에 보고하게 된다면 본사 담당자랑 연락을 해서 어떤 수치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부분이 필요 없는 건지를 정확히 물어보고 그거를 미리 수식으로 좀 자동화를 해놨죠. 그래서 처음 3개월은 동기들이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도 저는 점점 업무를 자동화를 시켰고, 저희 팀은 다른 현장에 비해 인원이 부족했는데도 저는 마감날이 아니면 거의 야근을 하지 않고도 현장이 잘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체스터튼의 울타리를 역으로 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체스터튼의 울타리가 닮지 못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울타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성들이 회사를 안 다니고 남편들을 돕거나 아니면 자식 뒷바라지를 했죠. 근데 그게 정당한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손가락을 다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게 옳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왜 있는 건지 알고, 그리고 그 이유가 아직도 유효한가? 시대가 바뀌진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철학적으로 그걸 분해하고 따져봐야 그 규범을 내가 따를지 아니면 그 규범을 내 선에서 파괴할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군대에서 선임한테 맞았으니까 나도 후임을 때릴 거야. 회사에서 나도 선임한테 욕먹었으니까 나도 후임한테 욕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울타리에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좀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울타리의 이유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울타리는 이제 치워도 된다 이렇게 근거로 쓸 수도 있죠. 좀 양면으로 모두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좀 피터의 법칙이나 마키아벨리즘, 체스터튼의 울타리, 효율적 이타주의처럼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그런 게 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공유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분명히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울타리들이 있는데 어떤 걸 좀 부시고 싶으신지,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댓글로 써주시고 다음에는 또 재밌는 내용을 찾아서 들고 오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